안녕하세요. 수학의 모든 것의 강창원 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경제 수학 단리, 복리, 연속 복리에 대해서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 시간을 통해서 단리 이자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단리 계산하는 방법과 복리 계산하는 방법과 자연상수 1을 사용하는 연속 복리 이용하는 방법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그 세 가지가 실제 이유를 적용했을 때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를 계산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과서 71쪽입니다. 오늘 내용은요. 교과서 페이지 71쪽 내용이고요.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금이 있습니다. 원금을 제가 A1이라고 이렇게 둘게요. 그리고 이율이 붙죠. 이율을 보통 우리가 R이라는 기호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 R은 뭐다? 소수다라고 퍼센트에서 바꿔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4%입니다 라고 하면 여기에서 이 R은 0.04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자 받는 횟수요. 횟수를 N번 받는다라고 이렇게 치겠습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단리로 적용할 거예요. 단리로 적용하면 그 N번 받고 난 다음에 금액은 얼마가 되는 거죠? A의 1 플러스 Rn번이 된다더라 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그 횟수에 누구만 붙냐면 이자만 붙는 거예요.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는 경우요. 두 번째입니다. 복리라고 하는 건 이자까지 붙은 원리 합계의 이자가 붙는 거죠. 그거 계산하는 방법은 A의 1 플러스 R의 N승입니다 라고 하는 공식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앞에서 많이 했죠. 세 번째, 요게 조금 어려웠어요. 연속복리로 계산해라 라고 하면 저는 이거를 그냥 공식으로 외우지 않고요. 과정을 생각을 합니다. 연속복리라고 하는 건 원래는 그냥 복리랑 똑같아요. 복리랑 똑같은데 A의 1 플러스 R의 N승인데요. 누구로 나눠주냐면 이자를 무한번으로 나누는 거죠. 그죠? 무한번으로 나눠줘서 여기가 무한번으로 나눠지고 여기 붙는 것도 무한승으로 갑니다 라고 이렇게 계산해서 그걸 뭐로 표현하셨죠? 리미트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요식은 리미트 n이랑 겹치니까 제가 m이라는 기호를 쓸게요. m 값이 무한대로 가면서 a의 1 플러스 m r 분의 뭐가 되냐면 n m승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게 연속복리의 정의였고요. 우리는 얘가 자연상수 2로 수렴해야 되는데 이 값과 이 값이 무슨 관계가 있어야 돼요? 역수관계. 나는 얘가 역수관계가 돼야 돼요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식을 다시 한번 바꿔주는 거죠. 리미트 m 값이 무한대로 가면서 a의 1 플러스 가로 안의 값은 못 바꿔요. 그래서 m 플러스 r이고요. 난 요 값이 m분의 r의 역수 r분의 m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얘가 r분의 m이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 쌤쌤이 되기 위해서 원래는 nm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Rn승이 붙어야겠다. Rn승이 이렇게 붙을 겁니다. 글자가 잘 보이시나요? 근데 R분의 M, Rn. 그런데 이제 비로소 1 플러스 뭐분의 역수승이에요. 그러면 요 값이 누구로 수렴하죠? 오케이. 자연상수 2로 수렴한다더라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거에 복리, 연속복리로 취하고 나면 A, 2에 R, n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연속복리. 똑같은 원금과 똑같은 이율과 똑같은 횟수로 이자를 지급하는데 단리로 계산하면 요 값이고요. 복리로 계산하시면 요 값이고요. 그리고 연속복리로 하면 조금 어려워. 요 값입니다 라고 하는 거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라고 하면 옆으로 넘어올게요. 얘는 항상 크기 비교가 이렇게 성립을 해요. 뭐냐면 1 플러스 Rn승 Rn 요거보다는 항상 누가 크냐면요. A의 1 플러스 R의 N승이 항상 크고요. 그 다음에 A의 2의 요 값이 되는 거죠. Rn승.
요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더라 라고 하는 거야. 근데 요거는 왜 그래요? 라고 하면 우리가 그동안 한 거예요. 뭐냐면 얘는 누구에 대해서만 이자를 줬어요?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주는 방법이었고요. 얘는 뭐였어요? 원금의 이자가 합쳐진 금액에 이자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값이 더 클 수밖에 없겠죠. 그죠?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는 게 제일 나아요. 그리고 요거보다도 연속적으로 계속 쪼개서 주면 줄수록 어땠어요? 더 컸었죠. 우리가 그 앞 강의에서 항상 얘가 더 크다라는 걸 예시로도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합니다 라고 해서 부등호 관계를 꼭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자를 어떻게 챙겨줄까요?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연속복리로 받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이걸 다 이해하신 거예요. 그런데 교과서에 요거를 굳이 여러분들은 증명을 외우시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는 게 더 빨라요. 그런데 굳이 교과서에 저거를 수식으로 증명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과서 증명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증명을 할 거냐면 우리 확률과 통계 시간에 이항정리라고 하는 걸 배웠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항정리는 다항식의 완전제곱식을 전개했을 때 개수 찾는 방법. 제가 차근차근 해드릴게. 1 플러스 x의 제곱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1 플러스 2x 플러스 x제곱이에요. 이건 뭐 완전제곱식이니까. 그러면 3승이요. 얘는 1 플러스 어떻게 됐었죠? 3x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x 세제곱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물론 공식을 외우시겠지만 요 개수들 1, 3, 3, 1이 혹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기억나시나요? 요 값은 3C0의 개수와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3은 3C1의 개수와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3은 3C2, 여기 앞에 개수는 3C3입니다 라고 해서 요걸 일반에 했던 공식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1 플러스 x에 n승을 전개하세요 라고 하면 공식이 뭐였지? nc0 플러스 nc1x 플러스 nc2x 제곱 플러스 땅땅땅 가서 ncnx의 n승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 이걸 이항정리라고 했어요. 이걸 똑같이 여기에 적용을 할 거예요. 어차피 여기 A하고 똑같이 있으니까 요 값하고 요 값만 비교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X 대신에 1 플러스 R의 N승을 정리를 해볼게요. 1 플러스 R의 N승은 누가 되는 거죠? NC0 플러스 NC1의 누가 되는 거야? R 플러스 NC2의 R 제곱 더하기 땅땅땅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 NC0은 얼마죠? 1 더하기 NC1은 얼마예요? N 그죠? 그러니까 계산하시면 NR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맞아요? 그리고 플러스 NC2의 R 제곱 더하기 땅땅땅 이렇게 가는데 요 앞에 더하기 요 앞에 거 두 개 요거를 전개한 식이 쭉 가는데 그 앞에 두 개가 1 플러스 NR 1 플러스 NR이 누구예요? 요 값이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식에서 이항정리에 의해서 요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1 플러스 R의 N승보다는 1 플러스 RN보다는 크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원래는 더 많이 더해야 되는데 앞에 거 두 개 NR 대신에 누구 쓴 거야? 순서 바꿔줘서 RN 쓴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에 N승 계산한 건 1 플러스 RN에다가 좀 더 더한 거고 이건 값이 항상 양수니까 그래서 얘가 더 클 수밖에 없다더라 라고 교과서엔 증명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는 확통해서 여러분이 이항정리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직관적으로 당연히 얘보단 얘가 더 많이 받아 얘보단 얘가 더 많이 받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표로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원금 A, R, N회라고 했을 때 요거 성질 그냥 넘어갈게요. 오케이. 달리는 A 1 플러스 Rn 복리는 A 1 플러스 R의 N승
연속복리는 A, 2의 Rn. 그게 여기에 제가 지금 다 써놨어요. 그죠? 오케이, 넘어갈게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요 부등식 성립하는 거 제가 보여드렸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제가 볼게요. 똑같은데 원금이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인데 이율을 몇 퍼센트로 할 거냐면 10%라고 합시다. 원금이 1,000만 원, R이 10%의 이자라고 봤을 때 단리로 줬을 땐 1,100만 원, 복리로 줬을 때도 1,100만 원. 만약에 1년만 지나면 달리 계산한 거나 복리 계산한 거나 어떠냐면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1년은요. 그런데 연속복리는 그 1년조차도 무한번 반복해서 주니까 1,105만 원. 조금 더 많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2년 차가 되는 순간 얘는 1,200만 원. 달리는 1,100, 1,200, 1,300 이렇게 이자가 항상 동일한 금액이 가지만 복리는 점점 커져요. 그래서 1,200만 원, 1,210만 원. 복리가 조금 더 많아지고 연속복리가 좀 더 많아지고. 이게 시간이 많이 길어져서 20년이 지나면 똑같이 1,000만 원을 넣어놨는데요. 1,000만 원을 그대로 넣어놓고 20년 후에는 단리법에 의하면 3,000만 원이 돼요. 그런데 얘를 복리로 계산하면 6,727만 원이 돼요. 그리고 연속복리로 계산하시면 이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막 그 은행에 가시면 막 복리 상품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요. 복리를 하는데 뭐 과세를 안 받으면서 복리로 줄 수 있는 뭐 좋은 상품이 있습니다라고 추천하는데 그게 이 이유에 의해서 여러분은 복리 상품이 훨씬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전에 계산했던 글의 총 마무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걸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주어져요. 기간 N년 후 기간이 주어졌을 때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부터 시작할게요. 1,000만 원부터 시작하면 단리법에 의하면 이렇게 늘어나요. 얘는 단리법입니다. 몇 차 함수죠? 1차 함수. 그렇죠? 왜냐하면 1차 함수 공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복리를 줄 거예요 라고 하면 복리는 뭐예요? 지수승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지수함수의 그래프 아시죠? 똑같은 1,000만 원으로 시작하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를 복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매 시간마다 이자를 끊어서 준대 연속복리라고 하면 얘는 더 빨리 이렇게 발산해가요. 그래서 얘를 연속복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은 이거예요. 단리, 복리, 연속복리 비교하신 거. 오케이. 예제 16번입니다. 예제 16번은 그냥 이제 여러분들 아까 한 거 똑같은 거예요. 그대로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고 교과서의 72쪽이에요. 페이지 72쪽 문제입니다. 그러면 얘는 조식이 주어졌을 때 저는 여러분이 기호로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A는 1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이율 R은 5%죠. 5%는 분수로 바꿔야 돼요. 소수로. 0.05 그리고 횟수는 4년 후니까 이자를 4번 챙겨받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그죠? 그러면 오케이 요 경우를 요 주어진 문제를 이렇게 식으로 바꿨어요. 그랬을 때 다음 이유의 방법 뭐냐면 단리로 적용해라, 복리로 적용해라, 연속복리로 적용해라.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리법 A 1 플러스 Rn 그러면 100만 원에 1 플러스 0.05 곱하기 4라고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면 얘 곱하면 0.2가 되니까 1.2 120만 원. 얘를 단리로 적용하면 120만 원이고요.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직관적으로 어떻게 하시면 돼요? 단리는 원금에 대한 이자만 챙겨주는 거예요. 원금이 100만 원이고 100만 원의 5%는 5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1년이 지날 때마다 5만 원, 5만 원, 5만 원, 5만 원 그 돈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5만 원씩 4번 이자를 받았으니까 120만 원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 과정까지도 이해 가시면 여러분은 완벽하게 단리법을 아시는 거죠. 두 번째 복리법입니다. 복리법은 A 1 플러스 R의 N승 100만 원에 1 플러스 R이 0.05네요. 그죠? 0.05. 1.5의 몇 제곱이냐면 4제곱입니다.
그러면 요 값은 제가 계산기를 돌려봤어요. 요 계산기를 돌려봤더니 얼마 나오냐면 121.6만. 121만 6천원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여기까지만 쓰셔도 괜찮을 거예요. 시험에 나왔을 때는. 세 번째, 연속복리요. 요번 문제는 제가 굳이 리미트 정의 안 써도 괜찮을까요? 많이 반복했더니 요거 주는 방법은 누가 되는 거냐면 A, E의 R, N승이 된다더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공식을 외우는 건 좋지 않아요. 아까 하는 것처럼 과정이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오셔야 어떤 문제가 응용된 문제가 주어져도 풀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아까 여러 번 쓰다 보니까 이게 딱 눈에 익었어요. 저도 따로 외우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연속복리는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만 원에 2에 2는 자연상수 2 그리고 0.05에 4를 곱한 거예요. 4 곱하니까 0.2제곱.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만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쓰는 게 답인데 저는 이제 공학용 계산기로 돌려봤어요. 공학용 계산기로 돌려봤더니 122.1만 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차이가 있다더라 이해하시면 되고요. 오늘 강의로 해서 이제 연속복리에 대한 개념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길었어요. 근데 그게 오늘 강의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 그치? 달리, 복리, 연속복리. 은행 가시는 거 무서워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혹시 여기 강의 중에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